안녕하세요. 이플람 장재웅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다방 이플람 연세대학교 23년도 대입안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했고요. 오늘은 연세대인데, 연세대나 고려대는 22년도, 즉 올해 대입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입시 안정성을 취한다 뭐 이런 식의 명목인데, 어쨌든 연세대는 뭐 고려대랑 큰 차이가 없이 올해 기조를 그냥 유지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올해 내년에 계속 유지되는 연세대 그 입시의 큰 틀, 특히 수시 쪽으로 아마 집중해 설명할 텐데, 그걸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시험 날이 있었죠. 그래서 10월 초죠. 그래서 인문수의 논술 둘 다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학교의 논술 시험은 원래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 뒤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수능 전으로 옮겨왔는데,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입시 형태가 뭐 크게 차이가 없이 재작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연세대학교의 추천형 교과 면접이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문자연 이렇게 나눠져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큰 틀입니다. 전형의 큰 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추천형이라 불리는 교과 형태가 있죠. 학생부 교과 내신이 위주가 되는 전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집인은 523명. 1단계가 교과 5배수, 2단계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단계별 전형이죠. 1단계 5배수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5배수 이렇게 뽑는다.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있죠. 1단계가 일정 배수, 보통 2배수 예상하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40%가 있다. 최저 기준은 추천형은 없고요. 활동형은 있어요. 그리고 면접은 둘 다 40%인데 활동형이라고 불리는 요 학종 요게 교과형보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 기준은 여기 보면은 두 개 영역 합 4 이렇게 돼 있고, 자연계는 두 개 영역 합 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의치대는 1등급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영어는 원래 필수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교죠. 그래서 영어 3등급이 같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형이라고 했어요. 여기 연세대학교 1학년 때 송도 캠퍼스에 계속 있죠. 자, 이 국제형은 송도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로 나눠져 있긴 한데, 언더우드라고 불리는 연세대학교의 그 창건자, 대학교를 문을 연 사람이죠. 목사. 미국 목사 언더우드의 이름을 따서 언더우드 국제전형, UIC라고 불렸는데, 그 안에 보면 HASS나 뭐, 그 다음에 ISE죠. 뭐 이런 것들 좀 있죠. 융합공학 인재 있고, 그 다음에 하스라고 불리는 융합사회과학 인재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은 필수로 끼는데, 영어식 수업.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에 좀 강조되는 편이죠. 나머지 전형들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국제인재라고 불리는 전형이 있죠. 이게 국제형에는 국내 고등학교, 국외 고등학교 졸업자 나눠져 있고, 국제인재 있고, 이 국제형의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 있고 대기실에서 문제 읽고 들어가서 푸는 거고요. 요 국제인재 전형은 영어로 진행될 면접이에요. 얘는 제시문에 영어가 나오긴 하지만 국문 한국어로 하는 면접이고, 이 친구들은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영어로 대사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뭐 외고나 국제고, 특히 외고에서 영어 잘하는 학생 중에 내신이나 뭐 여러 가지 수능으로는 연세대 못 들어갈 만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이 국제형은 일반고에서도 많이 써요. 영어를 잘하는 일반고 학생들. 그 다음에 논술은 346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 나오죠. 정시. 정시는 뭐 좀 지우면 지저분하다. 수업 끝나고 지우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시는 수능 반영 비율, 인문사회 국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반영 비율이란 건 뭐냐면 이제 수능을 합산하면 100으로 보고요. 수능 100%.
여기 수능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비율이 과목별로 국어 33, 수학 34, 영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대 1 대 1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2대1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계는 그에 비해서 수학 국어 20, 수학 30, 영어 10, 과학 30, 2, 3, 2, 3 이렇게 했죠. 1대 1.5 그죠? 1대 1.5 대 1대 1.5 뭐 이렇게는 아니고 좀 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영해서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좀 큰 학교고요. 영어 2등급 맞으면 연세대학교 지원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는 뭐 누누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1등급. 올해는 특히나 모의고사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에서 9월달 모의고사에서 1등급 즉 90점 이상이 전체 응시자의 5%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이죠. 연계가 안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년과 달라진 사항들입니다. 크게 없어요. 크게. 인공지능 융합대학이 신설됐고 인공지능학과는 올해부터 뽑았죠. 뭐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요. 인공지능학과에서는 학종도 뽑고 뭐 그다음에 뭐 정시에서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전형별 인원입니다. 전형별 인원은 아까 보셨죠? 523명 이렇게 나왔고 활동호수 540, 논술 346, 국제인재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따지면은 정원 외라고 돼 있는데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보는 전형인데요. 영재고 과학고를 많이 뽑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온 거 작년 결과 보니까 일반고에서도 많이 뽑혔는데 일반고는 아마 추가 합격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뭐 우리나라는 뭐 메모리형, 비메모리형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약한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약하죠. 그래서 삼성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과죠. 시스템 반도체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 그 반도체 쪽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고 혜택이 많은 과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지원인데요. 중복 지원이란 건 뭐냐면 한 학생이 예를 들면 추천 전형도 지원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하고 논술도 지원할 수 있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도 활동호수와 국제영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23년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23년도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지원할 때는 추천을 쓰든 활동을 쓰든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예요. 단 추천도 쓰고 논술도 쓰거나 활동호수 쓰고 논술 쓰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교과형과 종합형을 동시에 쓰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들을 잠깐 보면 내년도 모집 인원 보면 올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0000 이게 뭐냐면 즉 22년도하고 23년도가 22년도와 23년도의 인원 차이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추천형 전형도 국문과, 중문과, 영문과, 동문, 불문 뭐 여기 이쪽에 있는 경제, 응통, 경영할 거 없이 다 그대로잖아요. 경영학과 52명 뽑고 34명 뽑는데 다 그대로입니다. 자연계도 지금 공대 쪽 보면 기공, 신소재, 산업공, 그 다음에 생명공, 정액과 행정학과 전부 다 보면 어때요? 그대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 그러니까 22년도와 23년도는 큰 틀에서는 그냥 같이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큰 차이 없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활동 우수형입니다. 국문과 7명, 중문과 5, 영문과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할 거 없이 큰 차이 없이 그냥 뽑는다. 인공지능학과 정도가 올해부터 생긴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 기준 뭐 2과목 4 이렇게 있고 경쟁률은 뭐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연계 공대 쪽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연계나 공대나 할 거 없이 인원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의 기조를 23년도도 그냥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주요 전형. 자,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월 졸업 예정이며 소득 고등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 자격을 만족한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의 추천 인원은 2022년 4월 1일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적 인원의 5% 이내. 자, 그 다음에 고교 전 교육과정을 국내 고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그 다음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통과목은 5과목, 일반 선택 과목 5과목, 최소 이수 과목 있죠. 근데 최소 이수 과목은 큰 차이 없어요. 이거는 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1단계가 10배수, 5배수. 여기 1단계 5배수 있죠. 교과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40%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교과의 반영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연세대학교의 추천 전형으로 교과 추천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들 뭐 전교 뭐 문과, 이과, 자연계, 인문계 할 거 없이 뭐 연세대에 쓸 정도 학생이면 성남하고 용인 지역은 많지는 않아요. 내신이 잘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근데 1단계가 이제 올해는 3배수였어요, 22년도는. 근데 이제 2단계 이제 요번에 이제 5배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5배수면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1단계 통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웬만하면. 근데 통과하고 나서 1단계 성적이 60% 들어가고 면접이 들어가는데 그 1단계 성적, 1단계를 가르는 5배수를 뽑는 100%와 2단계에서 이 그 100%가 60%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60%의 성적은 반영 과목을 A와 B로 나눠서 A는 100점, 그냥 국수형 사과죠. B는 그 외 과목 최대 감점인데 감점 당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인데요. A는 공통 과목 30, 일반 50, 진로 선택 20%의 반영 비율로, 즉 일반 선택은 2, 3학년, 진로 선택도 2, 3학년인데 이걸 반영 비율로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2학년 내신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영 과목은 A의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원점수 평균 표현 편차를 이용한 표준 점수, 지점수와 석차 등급을 이용한 등급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표준 점수랑 등급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나오잖아요. 성취도는 A는 20, B는 15, C는 10으로 계산한다. 이게 단순한 경우예요. 그래서 A의 제일 높은 점수, 그 다음 B, 그 다음 C 차등 적용한다. 그래서 A를 받으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20이 다 똑같은 거죠. 고려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과목 A의 등급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을 적용한다. 이건 등급으로 반영할 때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요 등급 점수는 그래서 계산하는 거고요. 반영 과목 B는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 C인 경우에 하나요. 감점. 근데 9등급을 맞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세히 뭐 신경 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50%와 표준 점수 반영 50%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은 A, B, C 차등 적용해서 A에 20, B는 15에서 일괄 적용해서 감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복잡한 이건 뭐냐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과목별로 그 점수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어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등급이 1이에요. 1등급이잖아요. 그럼 1등급은 점수가 100점이거든요. 2등급은 95고 그럼 이걸 곱해서 나타낸다. 왜 가중값이 4냐? 400이냐? 그럼 4단위니까요. 얘는 4단위에서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법작문은 1등급이니까 100, 200이죠.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이니까 87.5 이렇게 해서 17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석차백분율은 뭐냐면 지점수가 1.8인데 1.8은 0.0359 즉 3.5%라는 얘기예요. 상위 1.6은 0.0548 즉 1.6이 나오면 5.4%다. 그러니까 2등급 초기라는 거죠. 앞쪽.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같은 1등급, 2등급이라도 등급만 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1등급, 2등급도 석차백분위로 얘기하면 얘가 전체 응시생 중에 상위 3.5인지 상위 5.4인지 상위 6.68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올려놨으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해가지고 총 합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를 100으로 해서 5배수 뽑고 2단계에는 60%로 해서 나눠서 계산한다.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있죠. 활동 우수형은 1단계 서류로 100으로 해서 일정 배수를 뽑아요. 근데 보통 2배수 정도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배수를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추합이 많이 되거든요.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수능 뒤에 면접이에요. 아까 추천형은 수능 전이잖아요. 논술하고. 근데 활동형은 수능 뒤에 면접이거든요. 그럼 수능 뒤에 보통 그 수능 본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거든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면접을 지원하고 응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나 뭐 이런 데 붙으면 또는 뭐 이과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한의대나 수의대 뭐 약대 이런 데 붙으면 연세대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추합이 많이 도니까 1단계 2배수를 했을 때는 2배수 안에 최저 못 맞춘 애도 빠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1단계를 30명으로 해서 30명 중에 최저 못 맞춘 애들 빠지면 뭐 15명이에요. 그 중에 추합 돌다가 안 되면 정시로 2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뽑으려고 하면 2배수보다 3배수를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서류를 좀 많이 보는데 근데 일각에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과 내신도 많이 보는 편의 학종이고 그러니까 서울대라든가 중앙대나 경희대처럼 아주 치밀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편의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성남시나 용인시는 그렇다 쳐도 용인, 수원, 광주, 동탄 쪽에서는 내신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해야 돼요. 수능도 최저가 있고 연세대가 자기네 학교를 안 뽑을 거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입시의 흐름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면 고정적으로 이 학교는 여기만 우리 학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 된 이유를 찾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추천 전형이나 활동 우수형은 지원을 충분히 일반고에서 할 만한 전형이고 활동형은 외고나 국제고의 인문계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는 과학고라든가 뭐 이런데 과학고 전국자사고가 지원하는데 과학고는 거의 안 되고요. 전국자사고나 광역자사고 일반고가 자연계에서도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시문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수능 뒤에 면접 볼 때 제시문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올해 경쟁률을 보면 여기 보면 되게 낮은 편이죠. 추천형은. 활동형은 경쟁률이 높고 그러니까 활동형은 1단계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돼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추천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를 그냥 하는 경우도 좀 있죠. 만약에 이게 내년에 5배수라면 지금 보면 국문과부터 시작해서 중문, 동문, 불문 몇 군데만 5배수가 넘고 나머지는 5배수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를 다 한 거죠. 내년으로 치면은. 그쵸? 근데 활동형은 어때요? 1단계가 3배수라 할지라도 한 뭐 거의 지원자의 3분의 2는 불합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더 5분의 4 정도가 불합되거나 그런 경우는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논술은 경쟁률이 높은데요. 일괄 전형이죠. 뭐 전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천형 같은 경우 인문계의 사회과학대는 어때요? 뭐 3.5, 3.7, 4점 높지 않죠. 왜냐면 눈치 보다가 고려대학교의 학교형 추천형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에 비하면 연세대학교의 추천형은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경쟁률은 정말 낮아요. 요거는. 그 다음 활동 우수형은 뭐 여전히 높죠. 이건 아무래도 외고 국제고나 전국자사고 일반고 애들 다 붙으니까 높고요. 자연계도 뭐 최저 기준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문계보다 오히려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인기과의 경우는 그렇고 인기과가 아닌 과는 높진 않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도 보면은 지금 경쟁률이 제법 높은데 연세대학교 활동형은 수능 뒤에 면접이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쓰는 학생들도 써요. 여기를 같이.
논술이 낫죠. 왜냐하면 논술은 수능 전인데다가 수학, 과학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논술을 꼭 응시할 이유는 크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추천형은 경쟁률이 높은 과, 낮은 과, 인기과와 인원수가 적은 과는 좀 이렇게 몰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추천형은 활동을 보지 않아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교과 내신만 보는 거고요. 여기서 경쟁률은 호불호예요.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하는 건데 인기가 많은 뭐 의예과나 컴퓨터과학 같은 경우 제외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가 이제 화생명 계열 쪽이 많은 거죠. 이거 봐서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학생부도 보고 자소서도 보고 그러니까 활동과 맞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생명공학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쪽을 학생들이 활동한 게 많고 이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하는 거죠. 여기를 나눠서.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은 아까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두 과목 4, 두 과목 5, 그 다음에 한 과목 2, 그 다음에 두 과목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은 수학도 나오고 영어도 나와요. 제시문이. 수능 전인데 인문계 연세대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정시로 연세대 들어가기 쉽지 않죠. 문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지원하는데 올해는 22년도는 올해 10월에 본 이번 달에 본 시험에서 최후 통첩 게임이 나왔죠. 최후 통첩 게임.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죠. 서로 돈을 나눠 가질 때 뭐 A라는 사람이 B한테 얼마를 주면 그 사람 받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최후 통첩 게임이 나왔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뭐 기출문제 나올 테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수학이 시간 내에 수학을 다 풀거나 영어를 다 풀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논술 유형이 있고 출제 형식이 있대 수학과학 둘 다 나옵니다. 올해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22년도는. 그래서 수학 푼 학생들이 문제를 손도 못 대는 게 있었다 몇 개. 뭐 이런 얘기하고 시간이 너무 압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과학도 보기 때문에 2시간 반 안에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 논술을 지원하면 학과별로 지정 과목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예를 들면 뭐 공과대학에 있는 화생공을 지원한다 그러면 물리,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전기전자는 물리와 생명과학 좀 독특하죠. 생명과학을 선택하기에 물리를 선택하거나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산출 방법입니다.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지 국어 2, 뭐 수학 2, 200이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2대 2대 1대 1 이렇게 돼 있고 자연계열은 2, 3, 1, 3 이렇게 돼 있어요. 2, 3, 1, 3.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계열은 900점 만점으로 하고 인문계열은 600점 만점이 된다. 비중으로 인문계는 2대 1 비중이고 자연계는 1대 1.5 비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의 등급간 점수는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2등급을 맞으면 정시로 연세대에 쓰기 쉽지 않아요. 정시 연세대의 모집 인원이 1300명이 넘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연세대도 한 40% 정도는 정시로 뽑고 연세대는 인문계열 인원이 자연계열 인원보다 많아요. 모집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가 좀 많이 뽑는 편이죠. 자, 한국사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고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연세대는 올해 그런 결과들을 잘 유념해 보셨다가 내년도 모집 때 쓰면 되고 연세대를 꼭 내가 워너비 학교로 꼭 지원하겠다 그러면 연세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연세대는 올해의 방법을 보면 내년의 준비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보셨지만 모집 인원 차이도 없고 수시에서는 정시도 그럼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방식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연세대와 고려대의 22년, 23년 차이는 크지 않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를 준비하는 거는 올해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대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잘 보고 연세대 준비해서 내년에 연세대 입학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